저희는 세계 스포츠 정책을 설명해주는 정책남 안성희. 정책녀 안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어느 국가의 스포츠 정책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영국의 스포츠 정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영국.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정책지 제목인 스포츠 잉글랜드 투어드 앤 액티브 네이션을 알아보기 전에 스포츠 잉글랜드라는 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스포츠 잉글랜드는 잉글랜드의 커뮤니티 스포츠에 관한 상담, 홍보, 투자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죠. 네, 그러면 스포츠 잉글랜드는 왜 이 투어드 앤 액티브 네이션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건 영국 정부 HM 거버먼트에서 2015년 12월 A New Strategy for Active Nation을 담은 스포팅 퓨처를 냈는데요. 이 스포팅 퓨처에 담긴 내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포츠 잉글랜드의 Towards an Active N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Towards an Active Nation의 목표는 단순히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자 수를 늘리기 위한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스포츠와 신체활동이 가져올 수 있는 더 폭넓은 혜택, 이익을 위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 배경,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잉글랜드의 2016년에서 2021년까지의 프로젝트 전략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위의 구조를 보시면 스포츠 잉글랜드의 정책 방향과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스포츠 잉글랜드는 크게 투자 원칙, 행동 변화, 파트너십, 인사이트와 평가라는 4가지 기준을 두고 정책을 세워나가는데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바로 어느 부문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포츠 잉글랜드는 크게 7가지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포츠나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액티비티, 즉 비활동 그룹으로 표현하여 이 그룹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과 젊은 연령층에게 투자하는 것. 세 번째는 스포츠 자원봉사자, 발런티어링 카테고리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데이터 기반이나 디지털화를 통한 대중시장으로의 공략. 다섯 번째는 현재 스포츠나 운동을 하는 인구인 코어 마켓에 대한 투자. 여섯 번째는 로컬 딜리버리로 각 지역과 로컬의 특성에 맞게 협력과 투자를 하는 것. 일곱 번째는 스포츠, 운동시설에 대한 투자입니다. 스포츠 잉글랜드는 각 부문에 대한 지원과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모든 백그라운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하게 되고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책임감 있는 스포츠 부문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의 효과는 결국 정부에서 바라는 5가지의 아웃컴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혹시 이 정부가 원하는 아웃컴이 어떤 것인지 정책남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아웃컴은 5가지로 신체적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개인적 발전, 사회 공동체적 발전과 경제 발전이 그 5가지 아웃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2개의 표가 보이는데 정책녀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띄워드리는 2개의 표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큰 차이점들은 일단 왼쪽은 지금 기존에 있던 정책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표가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대한 그 표입니다. 표에서 큰 차이점은 먼저 스포츠 잉글랜드가 기존에 시행했던 정책과 다르게 조금 전 설명드린 7가지 타겟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스포츠와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인액티비티 그룹의 사람들에게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을 좀 크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소비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정책에서 7가지 부문의 투자 타겟들 중 같이 나눠볼 만한 부문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책남께서 주의 깊게 보셨던 정책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자원봉사에 대한 것입니다. 영국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스포츠 클럽에서도 활발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이러한 자원봉사 기반이 영국의 스포츠를 더욱 탄탄하게 지탱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포츠에서의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스포츠나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그 코어 마켓 전략에서 예시를 들었던 그 샘의 스포팅 라이프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샘이라는 사람은 유년 시절 축구와 크리켓을 열심히 하다가
취업이라든지 출산을 거치면서 활동하는 빈도수나 종목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포츠나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취업이나 출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스포츠 활동 그룹에서 멀어지고 이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스포츠 활동을 어려서부터 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운동을 잘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활동 그룹으로 데려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스포티 잉글랜드의 투어드 언 액티브 네이션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정책이 사실은 2021년 올해까지의 정책이잖아요. 저희가 정책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자금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 데이터를 보니 코로나라는 변수가 산업 전체에 상당히 많이 작용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정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변수가 과연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다음 5개년 정책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스포츠 잉글랜드 투어드 앤 액티브 네이션 정책을 소개해드린 정책남 안성희, 정책녀 안현태였습니다. 안녕!